해서 이제 녹음 시작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챔프로 그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강의를 맡게 된 장웅석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다들 이제 점심시간 전에 또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렇게 들으시는데, 이번 또 한번 제가 현실 점검과 네트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화면에 공유를 하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화면 잘 보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재 서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60년대에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나마 조금 건물을 짓고 아직까지 이때도 도로에도 있었지만은 도로에 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표시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남산은 오른쪽 끝에 보실 거는 이제 남산인데 남산은 일단은 살다 보니까 위험해서 철조망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발전도 없고요. 교통망, 그다음에 건물도 발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보시는 거 지도처럼 서울이 지금 저희의 크기, 알고 있는 서울의 크기로 된 지는 불과 한 50년 정도밖, 한 7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짧죠. 서울의 크기도.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발전할 것이 많다. 그리고 돈 벌 곳도 많다. 그래서 이때는 이런 서울을 성장시켜야 되다 보니 전문 기술직이 인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70년대에는 이제서야 조금씩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말해서 서울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관악구, 용산구 이런 구들이 생겨나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관리가 들어가게 됐고요. 그러면서 교통망도 조금 더 수월해졌습니다. 허나 저희가 알고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이에요. 맨 왼쪽이. 여기에 식당도 안 보이고 도로도 아직 정비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사당 근처가 다 농가 밭이었어요. 오른쪽에는 우리나라의 첫 번째 그런 고속도로인데 뭐 없죠 제대로 아무런 분리대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발전한 건 정말 많았고 돈 벌 때 정말 많았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전문 기술직이 가장 인기가 많았고요. 8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저희가 88 올림픽 개최가 잡히면서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기 위해서 세련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63 빌딩도 지었고요. 고속버스 터미널도 발전을 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종로에서도 이렇게 판매를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돈 벌려면 서울 가야 된다.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그 성장할 수 있는 아이템들, 재료들, 자재들은 유통을 해야 되다 보니 유통이 답이다. 돈을 벌자. 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성장하게 되고요. 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해외 문화들이 들어오게 되고 건물들이 조금 조금씩 세련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 한국에 있던 사람들이 해외로도 비행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해외로 갈 수 있는 비행기도 나오다 보니 해외를 갔다가 오면 한국과 특히 서울과 미국 이런 데는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 그런 문화들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더 나오게 되고요. 흔히 말하는 패스트푸드, 그 다음에 의료품들, 그 다음에 건물들도 많이 바뀌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돈 벌려면 서울 간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90년대에 들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강남구가 나오게 됩니다. 강동구 이런 좀 더 세밀하게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또 이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한 35%, 28%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안정적인 직업이 최고고 안정적으로 돈을 번 다음에 안정적으로 그 돈을 은행에다 넣어서 하면 그 이자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좀 더 새로운 문화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건물 형상이 많이 좋아졌다 보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강남역 7번 출구예요. 지금 만약에 강남역을 몇 번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완전 사뭇 다른 분위기의 지하철역 입구입니다. 전 저게 좀 기억이 나요. 저때 저 출구에서 대학교 전이구나. 고등학교 때 저기서 모여서 같이 놀고 그랬거든요. 친구들이랑.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핸드폰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자기기 쪽이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흔히 말하는 핸드폰이 이제 거의 보편적으로 많이 보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 또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김밥이라는 아이템만 가지고 본다면 김밥은 그냥 흔히 말해서 시장 또는 소풍 또는 집에서 해먹는 그런 반찬보다는 그런 음식이었는데 분식이라는 쪽으로 빠지게 되면서 좀 더 이런 분식을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도 생겨나게 되고 이외에 다른 햄버거도 또는 샐러드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닭갈비부터 시작해서. 왜냐? 해외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서 패스트푸드라는 프랜차이즈로 활성화한다는 그런 아이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템을 한국화해서 많이 펼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바뀌니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아이템들이나 또는 흐름에 맞춰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지만 돈을 번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0년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10년대 들어서부터 이제 건물들이 좀 더 저희가 흔히 지금 알고 있는 유, 유리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보이는 거는 롯데타워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이것도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이런 건물들도 있고 그 앞에 보이는 거는 사실 강서구 쪽에 위치한 아파트인데 사실 저기는 공터였습니다. 공터였던 공간이 5년 만에 저렇게 단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전자기기도 많이 성장하게 되기 시작하고요. 폴더폰에서 슬라이드폰에서 터치폰, 그 다음에 스마트폰. 지금은 스마트폰 그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 전자기기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안경에다가 스마트폰을 넣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조만간 나올 거지만 갤럭시 링이 애플 링이 있습니다. 반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전자기기인데 이걸 차면 거기에서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거기에서 페이 결제를 손가락에 있는 반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사람들은 좀 더 세련되게 뭔가 아이템을 선정하고 정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직업들이 돈을 번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좋으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신박한 아이디어만 내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직, 기술직으로 일하신 분들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입니다. 말 그대로 성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서울만 보더라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편의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편의성. 좀 더 수월해지는, 쉬워지는, 사람의 손이 덜 가더라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과 그런 기계들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왼쪽 끝에 보이시는 그림은 AI가 그린 그림입니다. 저거의 입력어를 평균 남자들이 좋아하는 이상형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뭐 나름 비슷하게 나왔죠. 그림들이 다들 흔히 선호하는 얼굴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쁘장한 얼굴로 그리는 그림이다. 그 옆에 보이는 로봇은 정말 실적으로 삼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프 리조트에서 실제로 운반하고 있는 아이템 로봇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이시는 건 다들 아다시피 고기 구워 먹는 판이에요. 예전에는 고기 굽는 판을 무조건 브로스타 가스 버너에다가 그 불판을 끼워서 구워 먹었죠. 그러다 보니까 불판이 잘못 껴지면 불이 왼쪽은 세고 오른쪽은 약하고 이런 느낌도 있었지만 이제는 다들 엄청 많이 발전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정말 많이 나왔고 처음에 전기 불판만 있다가 2&1 원 플러스 원이죠. 네. 아, 올인원 아이템 한마디로 뭐냐 한쪽에서는 찌개나 국을 끓이고 한쪽에선 굽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편의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은 실질적으로 교촌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봇으로 치킨을 튀기는 겁니다. 사람의 입력만 하면 되다 보니 직원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한 명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들도 알고 보니 로봇을 렌트할 때 비용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평균 한 달에 한 280만 원 정도의 수당이 나가야 돼요. 월급이. 280에서 250 정도? 그거의 반도 안 되는 금액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봇들을 쓰는 경우들이 점점 생겨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사람은 부당하다고 만약에 잘리게 된다면 노동부에 신고하고요. 그 신고를 받은 사장이나 업자들은 스트레스 받고 고혈압도 생기게 됩니다. 허나 로봇들은 말 안 들으면 스위치 끄면 돼요. 그 다음에 충전을 안 하면 전기세도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지금은 사람과 사람이 아닌 전자기기와의 대결을 해야 됩니다. 취업은.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돈을 좀 더 벌기 위한 M잔러의 시대가 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잔러가 무슨 말이냐? 직업이 한 개가 아닌 여러 개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일만으로는 수입을 충당할 수 없다 보니 새로운 일거리를 쉬엄쉬엄 해서 또는 시간을 쪼개서 하면서 돈을 빨리 벌고 빨리 은퇴하자, 빨리 이루자라는 개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안 적었지만 제가 요 최근에 본 것 중에 하나가 23살에 1억을 모은 20대가 있습니다. 그 1억 어떻게 모았냐? 발품 팔고요. 만약에 밥도 항상 도시락을 사서 먹고요. 지하철을 만약에 타고 움직인다. 딱 기본 요금까지만 타서 내리고 한 2개 정거장의 거리를 걷습니다. 그거 너무 짠돌이 아닌가요? 반대로 그 사람은 그래도 2개 정거장은 걸어서 운동되니까요. 이렇게 또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모으고 만약에 사은품으로 얻은 뭐 휴지가 있다. 자기가 쓸 것만 내비두고 나머지는 옛날처럼 쟁겨두는 것이 아니라 팝니다. 당근마켓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발품을 모아서 판매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금 들고 뭐 해서 또 주말에 또 알바하고 해서 3년 만에 1억을 모은 20대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파이어족이 생겨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M장르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부터 SNS, 이모티콘도 그려서 판매하고요. 공동구매도 진행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한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해서 진행하는 것도 있는 건데 왜 네트워크로 해서 저희가 M장르로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왜 생기냐? 사람이라는 동물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려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무조건 지출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밥을 먹으려면 지출해야 되고요. 내가 옷을 입으려면 지출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제가 원시인처럼 나뭇잎 하나만 가리고 앞뒤만 가려서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런 인생 하다 보니까 저희는 살기 위해서 쓰는 물건을 무조건 어딘가에서 받으려면 유통이라는 시장은 없어지지 않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뭐냐? 유통이라는 시장은 발전될 수는 있겠죠. 뭐 드론이 움직이던 배가 있던 비행기 더 크게 움직이던 이런 유통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식은 더 발전될 수 있겠지만 유통이라는 아이템은 유통이라는 콘텐츠는 유통이라는 컨셉은 절대로 사라지지가 않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소비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이소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시각적으로 약 0.5%를 바로 캐시백 해줍니다. 다이소 많이 가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로 현금 금액 되는 거. 그 다음에 카드도 사용만 하면 포인트를 잘 입금시켜 줍니다. 이 포인트를 현금화해서 내 통장으로 입금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비를 하면서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그림은 어떻게 그리냐? 알아보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네트워크로 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정확하게 무슨 원리냐? 제가 이 회사로부터 아이템을 구매합니다. 가입을 해서 그렇다면은 이 회사는 조건을 줍니다. 가입해서 축하드리지만 이거를 전달하고 홍보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조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자 겸 판매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친구들한테 제시를 하죠. 나 이거 먹고 쓰고 여자친구가 생겼다. 너도 한번 써볼래? 이 친구도 그래? 그럼 나도 너처럼 써보고 탈출할랜다. 나도 커플 만들어 볼래? 이렇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 친구는 구매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동시에 회사에서는 무슨 얘기를 한다? 2주 뒤에 수당을 지급해 줍니다. 저는 2주 뒤에 돈을 벌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추천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흔히 지금도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을 만났을 때 권장을 하거나 이거 되게 좋은 거다. 이거 아이템 좋아. 여기 마트에서 더 할인한데 이런 추천은 누구나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추천이라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추천이라는 거는 요 마블 영화 굉장히 재밌죠. 요새는 또 재밌는 게 많이 안 나오긴 하지만 요 마블 영화가 너무 재밌다고 주변 지인들한테 추천하면 거기서 끝이에요. 허나 여기에다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추가를 한다면 바로 보다 영화를 추천하고 끝이 아니라 이 영화사에서 조건을 잡아서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것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심플한 마케팅이죠. 그래서 저희는 단순하게 요 일반식품, 요 월, 화, 수부터 제품 얘기가 나왔었죠.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저희는 내가 평소에 쓰고 있는 것이 있다면 화장품이든 아니면은 물이든 아니면 영양제든 요 내추럴 프레스에서 하고 있는 아이템으로 브랜드만 체인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내가 주변에 똑같이 제품을 추천하고 전달을 해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저는 라이프 체인지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유통망 구조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브레이크어웨이부터 매트리스, 유니레벨, 바이널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저희는 이걸 다 더해서 각 장점만 합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좀 더 다른 데에 비해서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내일 리치 플랜으로 좀 더 섬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어떻게 되냐? 유통망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마트에서 소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신세계 매출로 들어가요. 그럼 신세계는 뭐냐? 삼성이라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삼성은 고 이병철 회장이 만든 하나의 회사고요. 여기에 이병철 회장의 막내딸이 신세계를 하고 있고요. 신세계를 운영하고 있는 이명이라는 이병철 회장의 막내딸의 아들이 이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삼성공화국이라는 말도 한국에서는 유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마트에다 소비를 하면 1,000원당 1포인트를 줍니다. 신한 제휴카드를 쓰고 있다면 7포인트를 주게 돼요. 이렇게 포인트를 모아서 나중에 현금화 시킬 수 있죠. 저희는 이거를 어떻게 한다? 제 주변 지인들한테 소개를 하고 또 소개를 해서 이렇게 저만의 유통망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왼쪽처럼 비슷하게 내가 삼성이 되어서 소비자를 구축하면 그 소비자들한테서 제품이 생겨난다면 그 포인트가 발생되고 그 포인트가 수당으로 받는 것입니다. 저희는 최대 매출 대비 최대 35%까지 받아갈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다 보니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꾸준한 임대소득을 얻어갈 수 있는 플랜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매일 SNS 할 수 있는지, 노래, 작곡 하실 수 있는지, 기발한 이모티콘 그릴 수 있으신지, 책 잘 쓸 수 있으신지, 또는 사진을 잘 찍어서 이 사진 한 장에 마음을 울리는 그런 느낌을 주실 수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당장 돈이 하나도 없는데 돈 벌려면 가능하시겠습니까? 무일푼으로도 가능합니다. 내가 이 정보를 알고 머리에 입력을 해서 말할 수 있는 입만, 요 머리와 입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마케팅이고 누구나 전달해서 할 수 있는 마케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월화수에 들으셔서 나왔던 아이템을 가지고 내 주변에
전달을 하고 진행하신다면은 분명히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의 내용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한테 같이 들어보자고 전달을 하고 그분들 또한 일정 횟수를 꾸준하게 들으신다면 그분들 소개하신 분들이 제품도 드리고 있다 보니 꼭 더 많이 전달하셔가지고 요 챔프로 방향도 또 같이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챔프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 즐거운 일,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